반면 나는 보위부에 끌려갔어. 누가 밀고 했는지 아직도 모르오. 하지만 하나는 분명했어. 내 주변에 배신자가 있었어. 동무, 형님이 그렇게 믿었던 게 내가 아니었소? 철수야, 넌 나한테 뭐였냐? 대체 뭐였냐고? 보이부 지하실 복도에서 울리는 비명소리가 시멘트 벽을 타고 번져나갔다. 천장의 백열등은 깜빡이며 그 비명을 더 처참하게 만들었다. 한 남자가 물고문 의자에 묶여 있었고 그의 입에서는 핏물이 흘렀다. 조사원은 전기봉을 들고 차갑게 물었다. 리안명, 너 혼자 도강 준비했냐? 아니면 누가 더 있냐?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목구멍이 찢어지는 것 같았고 머리는 깨질 듯 아팠다. 하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내 옆에 쌓인 증거물들이었다. 내가 철수한테만 보여줬던 노트, 철수와 함께 찍은 사진, 철수가 건넸던 중국 지도, 그 모든 게 철수 손에서 보위부로 넘어간 것이었다. 배신, 그 단어가 내 가슴을 칼처럼 찔렀다. 그때 난 생각했다. 사람만 나가면 꼭 진실을 밝히겠다고.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 북한 배경으로 창작된 드라마 시나리오입니다. 시작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드라마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나는 68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내가 44시던 해 겨울에서 시작됩니다. 나 리안명은 함경북도 온성군 장마당에서 쌀과 옥수수 알을 팔던 장사꾼이었습니다. 장마당이라고 해봤자 얼어붙은 땅바닥 위에 비닐 깔고 앉아 곡식 한 줌 팔아 그날그날 연명하는 수준이었지요. 배금? 그딴 건 10년 전에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전기 한 달에 2번 들어올까 말까였고요. 그 지독한 추위 속에서도 내가 버틸 수 있었던 건 단 한 사람 덕분이었습니다. 장철수, 어릴 적부터 함께 자란 내 목숨보다 소중한 친구였습니다. 우리는 같은 인민학교를 나왔고 같은 작업반에서 일했으며 굶주림 속에서 함께 도둑질하다 함께 맞았고 함께 웃으며 또 살아냈습니다. 철수 어머니는 나를 둘째 아들처럼 키웠고 내 어머니는 철수 밥그릇을 따로 챙겨두곤 했습니다. 그런 철수가 어느 날 밤 내게 속삭였습니다. 형님, 우리 이 지옥에서 나갑시다. 나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탈북. 그건 목숨을 거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철수는 진지했습니다. 중국만 건너가면 살 수 있어요. 두만강은 겨울에 얼어붙습니다. 형님, 여기서 이렇게 죽느니 차라리 강 건너다 죽는 게 낫지 않겠소? 철수 말이 맞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반쯤 죽어 있었으니까요. 그날부터 우리는 몰래 계획을 세웠습니다. 나는 장마당에서 번 돈을 조금씩 모았고 철수는 국경 초소 근처에서 일하는 군관 친구를 통해 경비교대 시간을 알아냈습니다. 우리는 밤마다 만나 지도에 표시를 하고 강을 건널 시간을 계산했습니다. 형님, 내가 먼저 건너가서 신호 보내면 형님이 따라오는 겁니다. 약속이요. 철수는 내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 손은 따뜻했고 그의 눈빛은 진실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그 손을 믿었습니다. 모든 걸 믿었습니다. 하지만 탈북 하루 전날 밤 철수가 사라졌습니다. 약속한 만남 장소에 나갔지만 철수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집에 가봤지만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웃에게 물어봤지만 아무도 철수를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시리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예감. 하지만 나는 그 예감을 무시하고 혼자라도 강을 건너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내 인생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문짝이 뜯어질 듯 두드리는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리안명, 보이부다. 문 열어라. 나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문을 열기도 전에 발길질과 함께 문짝이 박살났고 3명의 보이부원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내 목덜미를 잡아 바닥에 내동댕이 쳤고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놈, 도강 준비했지? 아닙니다, 동무. 저는 아무것도. 입 닥쳐. 뺨을 후려치는 손바닥 소리가 방 안을 울렸습니다. 나는 피를 토하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그들 손에 들린 것들을. 내 노트, 철수와 찍은 사진, 중국 지도, 도강 계획서, 모든 게 거기 있었습니다. 내가 철수한테만 보여줬던, 오직 철수만 알았던 모든 것들이 이놈이 혼자 했을 리 없어. 공범이 누구냐? 없습니다. 저 혼자. 거짓말하지 마. 이 사진 속 놈이 누구냐? 사진 속엔 철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끝까지 철수 이름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철수는 내 친구였으니까요. 어쩌면 철수도 잡혔을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몰랐습니다. 철수가 이 모든 걸 넘긴 장본인이라는 것을. 보이부 지하실은 지옥이었습니다. 천장에서 물이 똑똑 떨어지고 시멘트 바닥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형광등은 깜빡이며 내 정신을 갉아먹었습니다. 나는 쇠사슬에 묶인 채 의자에 앉아 있었고 조사원은 전기봉을 들고 내 얼굴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리안명, 마지막으로 묻는다. 공범이 누구냐? 없습니다. 이놈이. 지지직. 전기 충격이 온몸을 관통했습니다. 나는 비명을 질렀고 몸이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정신이 아득해지고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물 먹여라. 그들은 내 머리를 물통에 쳐박았습니다. 숨이 막히고 코와 입으로 물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나는 발버둥 쳤지만 쇠사슬은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로. 하지만 그들은 나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계속해서 고문했습니다. 전기봉, 물고문, 구타, 잠 안 재우기. 며칠이 지났는지 몇 주가 지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나는 정신을 잃었다 깨기를 반복했고 점점 죽음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새벽, 감시장교 한 명이 몰래 내 귀에 속삭였습니다. 리안명, 너 친구한테 당했다. 나는 희미한 정신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장철수, 그놈 우리 프락치야. 밀고자. 너 말고도 3명 넘겼어. 그놈 덕에 우리 승진했다고. 그 말은 내 머릿속을 뒤흔들었습니다. 프락치, 밀고자. 철수가? 거짓말 그럴 리 없소. 믿든 말든. 하지만 너 이대로 가면 총살이다. 내가 도와줄 테니 죽은 척해라. 나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진지했습니다. 오늘 밤 내 시체를 뒤뜰에 묻는다. 넌 그때 빠져나가라. 이게 마지막 기회다. 왜 그가 나를 도와주는지 몰랐습니다. 어쩌면 양심이 남아 있었거나 아니면 철수를 미워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유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살아야 했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그날 밤 나는 죽은 척했습니다. 감시장교는 내 몸에 흙을 묻혀 감옥 뒤뜰 구석에 버렸습니다. 나는 숨을 참고 흙 냄새를 맡으며 별빛 아래 누워 있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고 모든 게 조용해지자 나는 흙을 헤치고 기어 나왔습니다. 온몸이 피투성이었고 정신은 흐릿했지만 나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철수를 찾아내겠다고, 진실을 밝히겠다고, 배신의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평생 믿었던 사람한테 등 뒤에서 칼 맞는 경험. 그 배신감이란 게 죽음보다 더 고통스럽습니다. 나는 그 고통 속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진실을 위해서. 나는 며칠 동안 산속에 숨어 지냈습니다. 몸의 상처를 추스르고 기력을 회복하며 다음 계획을 세웠습니다. 온성군으로 돌아가면 위험했지만 나는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철수를 직접 봐야 했으니까요. 보름 후 나는 온성 장마당 근처로 돌아왔습니다.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고 남루한 옷을 걸치고 거지처럼 행세하며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보았습니다. 장철수를. 철수는 장마당 청년동맹 책임자 완장을 차고 있었습니다. 깨끗한 인민복을 입고 담배를 피우며 상인들에게 이것저것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의 초라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동무들, 이번 달 당비 제때 내야 하오. 안 내면 장사 못하는 거 알지? 철수는 으스대며 돌아다녔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고 예, 책임자 동무하며 비위를 맞췄습니다. 나는 이를 갈았습니다. 저놈이 나를 팔아서 저 자리에 올라간 거였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야, 철수 그놈 진짜 무섭다니까. 응? 왜? 자기 누나까지 팔았대. 중국 장기 조직에. 뭐? 친누나를? 그래. 돈 받고 넘겼다더라. 그것도 2번씩이나.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친누나를 팔았다고? 철수 누나 장순이는 내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착하고 순박한 여자였습니다. 그런 누나를 철수가 팔았다니.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배신은 철수의 천성이라는 걸. 핏줄도 의리도 인간성도 없는 놈이라는 걸. 나는 몇 주 동안 철수를 미행했습니다. 철수는 낮에는 장마당에서 으스대고 밤에는 보이부원들과 술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웃으며 떠들었고 철수는 담배를 나눠주며 아첨을 떨었습니다. 김지도원 동무 다음 달에도 잘 부탁하오. 허허, 철수 동무는 믿을만하니까 걱정 없지. 나는 그들의 대화를 엿들으며 철수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밀고 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탈북 시도자, 장마당 암거래상, 반당 발언자, 심지어 자기 가족까지. 철수는 모든 걸 보위부에 넘겼고 그 대가로 돈과 지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참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나는 결정적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철수의 추악한 인생을 완전히 폭로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어느 날 밤 기회가 왔습니다. 철수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나는 그의 뒤를 밟아 집 근처까지 따라갔습니다. 철수는 방문을 열고 들어가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정도면 내년엔 당 간부도 될 수 있겠지. 나는 창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철수는 책상 서랍을 열고 낡은 공책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철수는 공책을 다시 서랍에 넣고 잠이 들었습니다. 나는 창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철수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책을 꺼냈습니다. 공책 안에는 모든 게 적혀 있었습니다. 밀고 명단, 보이부로부터 받은 보상 내역, 돈, 식량, 지위, 그리고 여인들. 철수는 탈북을 시도하려는 여자들을 속여 보이부에 넘기고 그 대가로 돼지나 술을 받았습니다. 명단에는 12명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눈에 띄었습니다. 박명숙, 22세. 철수가 도강 도와준다며
유인의 보위부에 넘긴 처녀였습니다. 보상 돼지 2마리. 나는 책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이럴 수 있단 말입니까? 22살 처녀 1명을 돼지 2마리에 팔다니. 나는 공책을 품에 넣고 조용히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숨어들었습니다. 이제 준비가 끝났습니다. 진실을 세상에 드러낼 준비가. 하지만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철수의 말. 직접 듣고 싶었습니다. 왜 나를 배신했는지, 왜 그렇게 살아야 했는지. 며칠 후 나는 철수 앞에 나타났습니다. 장마장 뒷골목, 아무도 없는 곳에서 철수는 나를 보자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형님? 형님 죽은 거 아니었소? 죽었지. 내가 죽였으니까. 철수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나는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형님, 오해요. 나는. 오해? 오해라고? 내가 내 자료를 보위부에 넘긴 거 다 알아. 철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나도 어쩔 수 없었소. 내 가족을 살려달라고 해서 보위부가 협박했단 말이요. 나는 비웃었습니다. 가족? 내 가족은 내가 먼저 팔았잖아. 내 누나 장순이 중국 장기 조직에 넘긴 거 다 안다. 철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었소. 박명숙이라는 처녀도 내가 팔았지? 돼지 2마리 받고. 철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공책을 꺼내 그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이게 내 인생이다. 내가 한 짓들이 다 여기 적혀 있어. 이제 세상이 다 알게 될 거야. 철수는 공책을 집어들고 찢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소용없어. 이미 복사해뒀으니까. 철수는 그제야 절규했습니다. 형님, 제발 나 한 번만 용서해 주시오. 용서? 나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넌 나한테 용서를 구할 자격이 없어. 내가 배신한 사람들, 내가 죽인 사람들한테 용서를 구해. 나는 철수를 뿌리치고 돌아섰습니다. 복수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나는 철수의 공책을 들고 장마당에서 신뢰할 만한 사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박명숙의 어머니, 철수가 밀고한 탈북 시도자의 가족들, 그리고 철수 누나 장순이를 아는 사람들. 하나씩 만나며 나는 진실을 확인했습니다. 명숙이가 사라진 날 철수가 함께 있었습니다. 도와준다고 했다더군요. 우리 아버지가 보위부에 끌려간 날 철수가 우리 집에 왔었어요. 뭔가 물어보더니 다음날 아버지가 잡혔죠. 순이 언니는 철수가 중국에 일자리 있다고 속여서 보냈대요. 그런데 돌아오지 못했어요. 모든 증언이 일치했습니다. 철수는 평생 동안 사람들을 팔아 살아온 인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철수의 가족, 그들은 정말 죽었을까? 아니면 살아있을까? 나는 철수 집 근처에 사는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할아버지, 장철수 가족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노인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 집안은 끝났지. 철수 아버지는 노동단련대에서 죽고, 어머니는 굶어 죽고, 누나는 중국으로 팔려가고 참 비참한 집안이야. 철수가 가족을 팔았다는 소문도 있던데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철수가 누나를 팔았어. 2번씩이나. 첫 번째는 중국 식당에, 2번째는 장기 조직에. 그 돈으로 철수는 보위부한테 뇌물 바치고 지위를 샀지. 그럼 철수 부모님은요? 철수 아버지는 반당 발언을 했다고 고발당했는데 그것도 철수가 한 거야. 자기 아버지를 밀고 한 거지. 그 뒤로 아버지는 노동단련대 가서 얼어 죽었어. 나는 온몸이 얼어붙는 걸 느꼈습니다.
친아버지까지 밀고 했다고? 어머니는요?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정신이 나가서 굶다가 죽었어. 철수는 어머니 장례도 안 치렀지. 나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철수는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괴물이었습니다. 나는 마지막 증거를 찾기 위해 보이부 근처를 배회했습니다. 그러던 중 나를 도와줬던 감시장교를 다시 만났습니다. 리안명, 아직도 살아있었구나. 예, 당신 덕분입니다. 뭐하러 여기 왔나? 장철수 관련 자료가 더 필요합니다. 감시장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위험해. 들키면 너도 나도 끝이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꼭 필요합니다. 감시장교는 잠시 망설이더니 작은 USB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게 전부야. 철수가 밀고 한 사람들 명단, 보이부 보상 내역, 그리고 녹취록. 이거 가지고 뭘 하든 조심해라. 감사합니다. 됐어. 난 그냥 철수 그놈이 꼴 보기 싫어서 하는 거야. 우리도 인간인데 저런 쓰레기랑 같이 일하는 게 역겹거든. 나는 USB를 받아 품에 넣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날 밤 나는 USB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파일 안에는 철수에 밀고 녹취록이 들어 있었습니다. 녹취록 해시태그 37 장철수. 보이부 이번엔 누구를 제보하려고 왔나? 철수 리안명이라는 놈입니다. 탈북 준비 중입니다. 보이부 증거는? 철수 제가 직접 같이 계획 세웠습니다. 노트, 지도, 사진 다 있습니다. 보이부 내가 같이 계획했으면 너도 공범 아닌가? 철수 저는 이중 침투했습니다. 놈을 감시하려고요. 보이부 좋아. 자료 넘겨라. 보상은 청년동맹 책임자 자리다. 철수 감사합니다. 지도원 동무. 나는 녹취록을 들으며 이를 갈았습니다. 이중 침투? 감시? 모든 게 거짓말이었습니다. 철수는 처음부터 나를 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파일이 있었습니다. 녹취록 해시태그 52 장철수. 보이부 장철수. 내 누나 장순이가 탈북 시도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어. 철수 예, 맞습니다. 보이부 너도 알고 있었나? 철수 예. 제가 제보했습니다. 보이부 친누나를? 철수 예. 반역자는 가족이라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보이부 좋아. 충성스럽구나. 보상은? 철수 누나를 중국 조직에 팔아서 돈을 받고 싶습니다. 보이부 허허, 철저하네. 좋아, 주선해주지. 철수 감사합니다. 나는 USB를 던져버리고 싶었습니다. 친누나를 돈에 팔다니. 게다가 충성스럽다는 말까지 들으며. 철수는 정말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파일. 녹취록 해시태그 61 장철수. 보이부 장철수. 내 아버지가 반당 발언을 했다는 제보가 있어. 철수 예, 맞습니다.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보이부 뭐라고 했나? 철수 김정일 동지를 비난했습니다. 배급이 끊겨서 화가 났다고 했습니다. 보이부 내 아버지인데 제보하는 게 괜찮나? 철수당을 위해서라면 가족도 버릴 수 있습니다. 보이부 훌륭해. 아버지는 노동단련대로 보내겠다. 철수 예. 그게 맞습니다. 나는 더 이상 듣지 못하고 USB를 껐습니다. 친아버지까지. 철수는 모든 걸 배신했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인간성도. 나는 결심했습니다. 철수를 무너뜨리겠다고. 하지만 폭력으로가 아니라 진실로. 그의 추악한 인생을 세상에 폭로하겠다고.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온성 장마당은 매달 15일마다 큰 시장이 열렸습니다. 주민들이 모두 모여 물건을 팔고 소식을 나누고 생계를 이어가는 날이었습니다.
나는 그날을 선택했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 앞에서 철수의 진실을 폭로하기로. 시장 한복판에는 낡은 확성기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당 선전용으로 쓰이던 것인데 고장나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며칠 전부터 몰래 그 확성기를 고쳤습니다. 그리고 작은 스피커와 USB 재생기를 준비했습니다. 2007년 11월 15일. 그날도 장마당은 북적였습니다. 사람들은 쌀과 옥수수를 팔고 중국산 물건을 거래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철수는 여전히 청년동맹 완장을 차고 으스대며 돌아다녔습니다. 동무들, 당비 제때 내야 하오.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고 예하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구석에 숨어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오후 2시, 시장이 가장 붐비는 시간. 나는 확성기 스위치를 켰습니다. 지지직. 확성기에서 잡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 목소리가 장마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온성군 주민 여러분,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철수는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리안명입니다. 보이부에 끌려가 죽은 줄 알았던 리안명입니다. 사람들이 놀라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저를 밀고 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장철수입니다. 철수는 뛰어오려 했지만 사람들이 그를 막았습니다. 장철수는 저뿐만 아니라 수십 명을 밀고 했습니다. 친누나, 친아버지, 그리고 22살 처녀까지 돈에 팔았습니다.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는 USB를 재생했습니다. 확성기에서 녹취록이 흘러나왔습니다. 리안명이라는 놈입니다. 탈북 준비 중입니다. 제 누나를 중국 조직에 팔아서 돈을 받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김정일 동지를 비난했습니다. 노동단련대로 보내주십시오.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철수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거짓말이요. 조작이라고.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녹취록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밀고, 명단, 보상, 내역, 여인들을 팔아넘긴 기록. 모든 게 생생하게 폭로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철수를 향해 돌과 야채를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배신자 새끼! 내가 내 동생을 밀고 했구나! 인간 쓰레기 같은 놈! 철수는 바닥에 쓰러져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살려주시오! 잘못했소! 하지만 사람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위부 차량이 도착했습니다. 보위부원들은 철수를 끌고 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체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장철수, 넌 무단으로 밀고 대가를 받았어. 그건 당의 재산 횡령이야. 아닙니다. 지도원 농무가 허락했소. 증거 있나? 없으면 입 닥쳐. 철수는 끌려가며 울부짖었습니다. 형님, 형님, 살려주시오! 나는 그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철수의 비명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장마당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세상에 저런 인간이 있다니. 우리가 믿고 있었는데 이제 누구도 믿을 수 없겠어. 나는 확성기를 끄고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저 허전했습니다. 며칠 후 나는 철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철수는 노동단련대로 보내졌고 거기서 평생 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철수가 거기서 죽을 것이라고 했고 어떤 사람들은 평생 고통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 소식을 듣고도 아무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철수의 인생은 이미 끝났으니까요. 지금 나는 68입니다. 그 일이 있은 지 20여 년이 흘렀습니다. 나는 결국 탈북에 성공했고 지금은 남쪽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철수 생각은 가끔 떠오릅니다. 왜 그렇게 살았을까?
왜 모든 걸 배신했을까? 답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한테 배신당하셨습니까? 혹시 지금 누군가를 밀고 하거나 배신하고 계십니까? 배신은 결국 자기 목을 조릅니다. 철수처럼. 사람 사는 곳은 다 비슷합니다. 북이든 남이든 직장이든 아파트든 사람을 배신하고 올라서는 이들은 언젠가 무너집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이렇게 해보십시오. 1점 배신하지 마십시오. 작은 이익 때문에 사람을 팔지 마십시오. 그 내가는 결국 자신이 치릅니다. 2점 진실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불의를 보고도 침묵하면 그것도 공범입니다. 3점 믿을 만한 사람을 곁에 두십시오. 철수 같은 사람은 멀리하고 진실한 사람과 함께 하십시오. 4점 복수보다 진실을 택하십시오. 폭력으로 갚으면 둘 다 무너집니다. 진실로 맞서야 합니다. 5점 용서할 수 없어도 놓아주십시오. 미움에 갇혀 사는 것도 감옥입니다. 진실을 밝힌 뒤엔 놓아주십시오. 나는 철수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놓아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배신은 칼이 되어 결국 자기 가슴을 찌른다. 옛사람들 말이 맞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늘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